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이 아파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 상품군인 이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꼬마 빌딩도 크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 최근에 이 특히나 가장 급등을 보였던 이 종목이 오피스텔인데요. 제가 일전에도 이 아파트에 관련된 영상을 또 일반 영상과 멤버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오피스텔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파트의 인허가량이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건설사들도 이러한 중소규모의 오피스텔 시공에 참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여러 서울의 각지, 뭐 수도권 지역들, 지방에 이를 때까지 여러 지역들의 이 오피스텔 분양 소식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 위험하진 않을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최근 들어 오피스텔이 뜨겁다 못해 아주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왜 자꾸 오피스텔이 좋다고 하는 거야. 오피스텔은 별론데, 오피스텔 투자하면 망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전의 오피스텔과 지금의 오피스텔은 다릅니다. 아예 다릅니다. 이미지와 뭐 구조, 자재, 브랜드까지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의 흐름, 또 주택이라는 이 종목의 분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피스텔 몇 번 얘기하는데 오피스텔이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지 연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오피스텔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뭐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이 오피스텔 거래량과 또 가격이 크게 바뀌었죠. 실제로 어떻게 변했냐면은 서울의 요지에 한 4억 정도에 불과했던 오피스텔이 지금 10억을 넘긴 경우, 오피스텔인데 뭐 8억이 넘게 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이래도 오피스텔 무시하실 겁니까? 예, 그냥 오피스텔로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자, 그래서 2020년 2월 대비해서 올해 2월을 비교해 보니까 22.8%, 그러니까 23%가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멘텀이 강했던 오피스텔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올랐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또 같은 기간 이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2020년 2월부터 21년 2월까지의 아파트 상승률을 보니까 10%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작은 수치는 아니죠. 근데 오피스텔은 여기에 2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특히 지방의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34%가량 이렇게 치솟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주상복합 형태로 지방에 제공되는 그러한 물량들이 많았고, 분양하는 물량들이 많았고, 또 비규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오피스텔 분양권이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 투자 용도로 많이 이 수요자들이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규제 지역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오피스텔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지방의 오피스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의 오피스텔에는 하나의 아주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의 오피스텔이 더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아파트의 평균 상승률보다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에는 특히 이게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의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다.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예,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돈이 움직일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상담하는 경우에도 내가 몇 억이 있는데 뭘 했으면 좋겠느냐는 막연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도로 꽉 막혀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또 출구 전략으로, 이 틈새 전략으로 이 오피스텔 분양권이 많이 쓰였다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를 우리가 찝어서 보면은
이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대출이 뭐 40%, 뭐 60% 이하 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를 대체하는 아파텔, 예, 면적 똑같은 거. 제가 아파텔 영상은 이전에 한번 또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아파텔 영상 한번 보세요. 지금 투자 트렌드가 이건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떤 건지나 한번 공부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아파텔도 이 여러분들 오피스텔 아파트 생각하면 뭐 3억, 4억, 5억, 6억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지금 9억 이상의 고가 오피스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맡아서 분양하면은 9억이 넘긴 현장도 많고요. 그리고 거래가 최근 어디가 많았나 보니까 9억 이상의 고가 오피스텔 거래량이 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보면은 이런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입지가 잡혀 있는 지역에 우수한 이 아파트 구조를 가진 아파텔이 아파트 대체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갭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심리는 하나예요. 주변의 지역의 아파트보다 월등히 싸니까 게다가 대출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수요자들 중심으로 30대, 40대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실감이 되실 텐데 자,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매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출처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이고 리얼하우스 자료인데요. 이게 19년 2월만 하더라도 이제 0.5% 상승. 근데 다음에 보니까는 이 0.4%가 빠져요, 오히려. 이게 파란 게 오피스텔이고 아파트거든요. 아파트가 2019년 2월에는 8.4%, 6.5%, 10% 가는 동안에 오피스텔은 한 번에 뭐 그냥 퀀텀 점프를 해버렸어요. 22%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초반부터 이 규제를 피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오피스텔로 몰린 수요가 급증했다. 급등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 거래량도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정해져 있죠. 이미 앞에서 아파텔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일단 이 아파트라는 종목에 각종 규제들이 믹싱돼서 옴짝달싹 못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투자가 이제 2018년이 넘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19년부터는 투자 트렌드가 살짝씩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제가 19년 강의 했을 때 20년에는 이제 비규제 지역하고 비주택을 봐라 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비규제 지역 많이 올랐고 또 막히면서 또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났었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저가 부동산들, 예, 중저가 뭐 6억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크게 월등히 올랐죠. 수익률로 보면은 강남보다 노원이 더 높다니까요, 지금 보면. 자, 그렇게 해서 비규제 지역 그리고 대체주택, 비주택 수요가 2019년부터 계속 증가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아파트에 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마포를 설명드릴게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뭐 거의 이제 10억대 초반도 없는 것 같아요. 30평대 기준으로. 거의 이제 13억, 14억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로 가거나 조금 내려오거나 이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이때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9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9억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뭐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의 뭐 4억, 5억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자본은 그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는 40%, 20%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70% 대출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또 엄격한 그 상대적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비해 크게 저렴했고 그리고 금융규제를 덜 받은 게 가장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출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에 그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청약 점수도 같이 모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약 점수는 일생에 한 번 쓰는 하나의 무기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정말 뭐 풀로 84점 채울 때까지 그냥 오피스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청약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보셨지만 아파텔이라고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도 한 번에 올라요. 그리고 여기 뭐 보시게 되면 뭐 14억, 15억에 뭐 거의 70평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년 사이에 뭐 거의 뭐 8억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 예, 8억 정도가 1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아파텔이라고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청약 점수까지 모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전에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거용과 업무용 이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안에는 주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주거지로 아파텔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원래는 업무용인데 이것을 전환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지에 뭐 직장 많은 지역에 사무실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이 이거를 주거로 전환하려는 이 수요자들이 또 폭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매가가 크게 올라가는 이 상충점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도 오피스텔 사무실은 지금 굉장히 비싸요. 지금 사시려고 하시면, 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면, 예,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텔 수익률은 낮아졌다 이런 기사를 보실 텐데 이게 바로 그 원인입니다. 예, 매가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떨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아파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오르는 오피스텔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요즘에 오르는 많이 올랐던 이 오피스텔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파트랑 비슷한 면적과 구조를 가졌는가? 두 번째, 대형 건설사 브랜드냐? 예, 빅 1군 건설사이면은 무조건 지금 인기가 많아요. 뭐 경쟁률이 뭐 60대 1, 뭐 100대 1 가까이 뭐 나와버리는 현장이 허다합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 브랜드 같은 경우. 바로 또 어저께 했던 인천에 제가 멤버십에서 말했던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뭐 60대 1 일부 면적의 경우에 이렇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왔어요.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정도로 지금 아파트의 인기가 많고 수요자의 선호가 많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많이 오른 지역들 보니까 공통점이 또 있어요. 구축이 많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또 분양하고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은 이런 뭐 평촌에 있는 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가 아파트가 아닌데 2억이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구축이 많은 지역의 신축급 오피스텔, 평촌, 뭐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구축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신축이 너무나 귀한데 거기에 또 요지에다가 이런 아파트들이 지어지게 되면은 수요자들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학군 공유하지, 상권 공유하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의 오피스텔이 또 인기가 많더라. 분양권의 피가 뭐 1억씩 붙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연장선, 이 업무 지역을 근거리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학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요 무조건 올라요 지금. 네, 무조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공통점 뭐죠? 아파트 값이 비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저렴하고 대출이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을 가진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필요가 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신축 공급은 어려울 테니까. 자, 그래서 아파트를 전 매력적인 대안의 투자처라고 봅니다. 제가 이전까지 19년, 20년 대강의를 할 때, 뭐 코엑스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 항상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시장에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수요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다 루트가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아파트 시즌이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또 늦으면 끝나니까 자, 매력적인 대안의 투자처다. 자, 일단은 제가 앞에서 뒤에 왜 이렇게 오피스텔 분양권이 인기가 많은지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세 단일이죠. 이게 뭐 12%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 산정할 때도 단기는 무조건 세금이 높겠지만 2년 이상만 보유했을 때 일반 세율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꿀이죠. 예. 다주택자가 이러한 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건에 진입을 한다라면 예, 세금을 크게 또 아끼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34%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자, 그래서 피부는 현장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또 메리트가 뭐냐면 이게 오피스텔, 아파트들은 위치가 자연적 태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지에 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위 용도 지역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상업용지나 그리고 뭐 중공업, 준주거 그리고 뭐 택지 개발할 때 블락
이렇게 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매가는 아파트보다 적은데 이 들어오는 임대 그 가격 구성은 아파트랑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내가 차익 용도로 사지 않더라도 장기간으로 보유하면서 월세를 거둘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도 괜찮은 대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까의 그 경우 때문에 이 먼저 처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가장 나중에 산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단기적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적 종목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아파트보다는 많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이렇게 급등한 거는 얘네들이 가치가 높아서 급등한 게 아니라 덜 올라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하나의 선택, 틈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규제를 꽁꽁 묶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일로 진입하다 보니까는 규제로 인해서 급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치보다는 괴리 때문에, 괴리율이라고 하죠. 괴리 때문에 급등세를 펼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이건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대체주택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올라가면 이게 아파트보다 더 오를 그런 상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꼼꼼히 살펴서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인지 가격이, 그리고 이 위치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강점을 지녔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고 분석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지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기가 안 좋으면, 지금 시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시기가 안 좋아지면은 환금성이 문제가 되는데 환금성은 아파트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아파트처럼 오피스텔도 동일한 대출 규제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겠죠. 예. 이제는 뭐 조건이 비슷해지니까 또 수요자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오피스텔을 마지막에 샀다면 크게 오를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염두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유분이 있는지 상승의 확장성이 남아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뭐 아파트랑 뭐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해당 지역 주변을 돌아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용지가 제공이 많이 되겠구나, 새로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입지들이 있어요. 예, 이제 막 그 해당 지역에 계획들이 바뀌게 되면서 이전에 낡은 주택지나 낡은 뭐 상가들, 특히 상가들이 많죠. 오피스텔 주변지에는 이런 상가나 건물들이 이 매입을 당하면서 지어지는 경우, 도시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야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두 개, 세 개, 10개 이렇게 세워지다 보면은 이 임대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 가격이 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같은 지역에 많이 생길 수 있는 자리도 좀 피하는 것이 좋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주변 지역 확인하시고 주변 지역 주택 가격 분석하시고 임대가 분석하시고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보시면 아주 좋은 전략으로 아파트에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래량 폭증, 매매가 급등을 보이고 있는 이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준비되어 있죠.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팀원들이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보면은, 유튜브 상단에 보면 놀라운 부동산 블로그가 있어요. 그리고 카페가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 누르시면은 해당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웃, 예, 이웃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페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예, 그리고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강의 시청 가능하시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